네, 시사평론가 강범섭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시사 적중 월요일 방송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말입니다. 네. 정말 불편하게 주말을 보내셨을 분 두 분 누구냐 이러면은 저는 이분들 얘기하고 싶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심란했을 것 같아요, 많이. 뭐 그분 말고도 심란한 분 많았을 거예요. 그럴까요? 뭐 또 따지고 보면 또 정작 네. 당사자들은 이렇게 심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예. 소신에 찬 분들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심란하지 않을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겠네. 소신에 차 있어서. 근데 이번에 이 사태를 놓고 우리 저 하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날짜별로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박사님 좀 해주시죠. 이게 시작이 검언유착 수사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렇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죠. 검언유착. 예. 이게 지난달 말이죠. 그렇죠. 예. 이 검언유착 지난달 말쯤 될 거요. 예. 그렇죠. 이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최초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 그렇죠.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예. 그 앞에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다 아시는 거지만 그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 이철 대표라는 분이 신라젠 관련해서 뭐 그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뭐 개혁당에 관여가 돼 있었고 그 당시에 개혁당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사태에 뭐 관여돼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아마 그 채널A 그 이동재 기자 계속 추적하는 중에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지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그 어떤 그 약간 그거는 사실은 본인은 기자니까 권한이 없는 건데 마치 친한 검사장이 있어서 그 검사장을 통해서 일종의 플리바겐이죠. 우리나라는 플리바겐이 없으니까 협조하면 뭐 현재 실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거든. 20년.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움 줄 수 있을 것처럼 냄새를 피워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그 뭐 저 연루된 뭐 뇌물을 받았는지 뭐 됐는지 했던 사람들 무슨 한 5-6명 명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아마 뭐 누구 얘기가 왔는지 모르죠. 현재 이쪽 관점에서 보면은 이동재 기자 측에서 그런 식으로 그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서 이철 대표를 압박해서 유시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마치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돼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저 녹취된 목소리도 들려줬는데 그게 그 지모 씨에 의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200% 맞대는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과 이종재가 짜고 유시민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철을 압박했다. 그래서 검언 유착에 의한 강요인데 결과가 안 났으니까 강요 미수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동재는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는 거고 한동훈은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여권과 우리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그 산하의 수사팀의 의견이라는 거고 여권은 그거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거고 추미애 장관도 당연히 거기에 동조하고 이제는 보면 뭐 조국, 최광욱 그런 사람들 여권의 저 주요 인사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거고 반대쪽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동재 기자가 과잉 취재 약간 불법적인 취재한 건 맞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거에 동의한 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무슨 뭐 신라젠이든 유시민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수의 서민이 관련된 그 민생 금융 범죄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그랬고 무슨 얘기 하는 끝에 그 여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저 이동재 기자가 내가 이철한테 무슨 편지도 보내고 뭔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러니까 뭐 그러다 한건 걸리겠죠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동의했다는 거다. 합의했다는 거다. 그런 건데 이쪽은 반대로 뭐냐면은 이게 아니고 요 과정을 지모 씨가 이동재 기자를 끌어들인 거고 거기에 MBC 기자가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지모 씨는 실제로는 이철 대표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무슨 동의를 받은 것도 없는데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뭔가 자료가 있는 것처럼 이동재가 계속 끌어들여서 그 여권 여권이란다 그 검찰의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했죠. 관여돼 있는 그에 연루돼 있다라는 뭔가 증거 찾으려고 애썼고 그 과정 전체가 다 MBC의 몰래 카메라로 녹취돼 있고 이게
친여 성향의 그 뉴스타파인가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MBC가 공개를 했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가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권력과 언론이 유착된 거다라고는 양쪽의 시각이 있는데 현재는 여권 쪽 주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검언 유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 이 권언 유착에 대한 거는 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 그 검찰 내부에서도 양면이 있는 건데 왜 이쪽만 보냐? 이거 공정하지 않다. 양면은 이게 검언 유착인지 권언 유착인지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검찰 내부의 주장도 있고 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보수 쪽 인사들의 주장은 이건 권언 유착이지 검언 유착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와중에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그 중앙지검의 수사가 지금 공정하지 않고 뭔가 좀 근거나 내용이 좀 부실하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가 이건 내가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 네. 내가 기소될 사안도 아니고 수사받을 사안도 아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서 이게 정말 수사를 받을 사안인지 기소를 돼야 될 사안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달라.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거를 제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걸 받아준 거예요. 네. 요거 자체는 뭐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정부 들어서 뭐 조국 장관 시절이나 추미애 장관 시절에 계속해서 이 전문수사 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제3의 그 시각으로 네. 피의자나 피조사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네. 수사가 진행됐으면 한다는 게 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거든. 네. 또 이건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건데 이제 문제는 그 검찰총장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건데 문제는 그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뭐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관련된 일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의 남용이다.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그거는 나는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 네.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지시를 해서 그 전문수사 자문단의 자문 기능을 중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검 수사 3과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 관여도 하지 말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 받아라라고 지휘를 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이른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이달 2일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 회의라는 걸 통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검사장이 이걸 저 대응 카드를 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윤석열 총장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이게 드러나는 거로 보면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이면의 얘기,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그 현재 대검의 참모진, 뭐 대검의 무슨 부장들 있잖아요. 뭐 공공수사부장이든 뭐 반부패 부장이든 이제 다 검사장급인데 원래는 거기에 이제 그 초기에는 그 부장단들이 되게 중앙지검장 시절에 같이 일했던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죠. 다 이제 그 본인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부장들이 포진돼 있었는데 올 초 정기 인사 때 이분들이 다 날라갔잖아. 그렇죠. 그때 한동훈 검사장도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고 누구는 저 제주지검장으로 가고 누구 어디로 가고 현재 대검의 부장단들도 본인과 무슨 인연이 있다기보다는 추미애 장관이 보낸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검 부장단 회의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거로 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검찰 전체 이런 수사 지휘권 문제는 윤석열 개인에 관한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검찰 전체 그다음에 그다음 검찰총장에게도 다 영향이 있는 거고 이게 어떤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나나 내 주변 측근들만 논의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데 그렇다고 뭐 검사들을 다 지금 뭐 집합시켜가지고 뭘 할 수는 없잖아. 광화문에 모아놓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검사장들이 아마 회의를 올라오게 되면 그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본인이 그 책임지고 있는 그 해당 지검의 검사들 의견이 어느 정도 스크린이 돼요. 그럼요. 평검사한테 다 물어보진 않더라도 그렇죠. 검사 그 단급에 평검사 단계, 부부장 검사 단계, 부장 검사 단계 그러면 이것들이 부장 검사나 차장 검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충 무슨 분위기인지가 나온다고. 그러겠죠. 그 의견들이 또 모이면 그 검사장들이 그 의견을 다 모으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검사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고검장, 뭐 재경 이외의 지검장들 통해서 의견을 모아 본 거죠. 사실은
본인의 지금 저 대검찰청 내 대검 내에도 본인의 뭐랄까 표현이 좀 저속한데 수족이 없는 상태에서 신복도 없고 복심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전체 의견을 한번 모으는 게 사실 본인한테 좀 나쁠 거는 없다라는 거죠. 저도 뭐 그 의견에는 뭐 그렇게 수긍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검찰 전체의 의견, 그러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본인의 측근이 적은 상태에서 네. 그 의견을 모으는 게 조금 저 명분이나 실리적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전체 검사의 의견을 모으는 거로 승부를 봤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 이거 대체 여권적 시각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검찰 전체의 앞으로의 운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검사들 전체 의견이 어느 정도 좀 수렴되는 그런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뭐 이런 두 가지 판단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어찌됐건 의견이 모아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대체로 수사지휘권 발동에 좀 다소 문제가 있다. 재의를 요청해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죠. 그 사퇴 얘기하셔서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강 박사께서 이렇게 유사한 사례 자유당 정권에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전 정권에서도 전 정권이 아니네요. 그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물러났단 말이에요, 총장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배경은 관도라. 이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전국 검사장에서는 관도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로 모아졌다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더 갈등이 심해질 수뿐이 없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 과거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듭짓지 않겠다라는 의지들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학습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 본인도 지난 정부 시절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좌천됐어도 사표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주지청장 쫓겨갔다가 또 그때 국감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대구 고검 차장검사로 또 밀려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화려하게 복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에서 특검에 파견돼서 뭐 여러 명을 또 이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고 이제 그때 검사들이 인기 좋았어요, 민주당한테요. 그 검사들이 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사실 옛날 검사들은 한자는 다른데 정말 검사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나는 칼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학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나도 물러간다 뭐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이제 막 그런 그 식으로 과거에 뭐 우리 김종빈 검찰총장처럼 수사지휘는 뭐 받아들이는데 사표를 낸다,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낸다 이게 아니고 차라리 받아들이더라도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그런 점에서는 아마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검사장 회의 결론에 따라서 뭐 오늘 보고를 받고 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무슨 입장 발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검사장들이 법을 공부하시고 법을 집행하는 분들인데 뭐 수사지휘권이 부적절하다 그냥 얘기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로 보시는? 현재는 뭐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야말로 그 검사들은 이제 법 전문가지만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체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긴 하지만 그게 완벽한 상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서 뭔가를 지휘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상명하복이고 철저한 그 상위 하달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검찰권의 독립, 검찰권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장관의 지휘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란 말이죠. 그걸 지금 사실은 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좀 오바되게. 근데 꼭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국방부 장관과 현재 군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군이 셌잖아요. 그렇죠. 되게 우리 역사적으로 뭐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이 아닌 적은 없었지만 다 군 선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바뀌어서도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 군에 대한 그 전투나 작전에 관한 지휘를 하질 않아. 권한이 없어. 그거는 합참의장에게 있어요. 그다음에 군 정권, 그러니까 군 인사라든지 군의 일반적인 그 행정에 대한 권한은
삼군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장관이 뭐 육군 참모총장 보고 누구 승진시켜라 누구는 승진시키면 안 된다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예? 예. 뭐 합참의장 보고 국방장관이 무슨 일군은 어디를 가겠다고 무슨 몇 사단은 어디를 맡게 이렇게 안 하잖아. 직급은 우지만 위고 지시하게 돼 있잖아. 네. 그런 식의 관계인데 꼭 같지는 않지만 물론 군과 검찰이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뭐 네. 당연히 검찰은 민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권은 그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입장이 바뀌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고 검찰권 행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예, 뭐 예.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건국 초기에 그런 식의 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검찰청법을 만든 건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이걸 다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게 지금 충돌하는 건데 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의 지시 자체를 거역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수사 자문단의 자문 기능은 중지하라라는 거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이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거니까 뭐 여기도 검찰이고 또 수사 네. 진행하는 데도 그건 맞을 수 있는데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도 관여하지도 말고 보고만 받아라. 그게 이제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 이거지.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임 검사 제도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근데 예. 특임 검사에 대한 임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어요. 특임 검사 임명하고 말고 특임 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하고 말고는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것까지 들어오는 거는 장관의 그 지휘권이 좀 과한 거라는 거고 특히 뭘 하지 말라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권한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뭐 하수인이거나 지시받는 완전히 그냥 뭐 저 실무자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총장 개인만이 아니고 검찰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 무슨 저 검찰이 그 법무부 무슨 서초동 지청 저 지점도 아니고 그렇죠. 뭐 네. 그런 식의 좀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고 친여적 성향을 가진 검사들이라 하더라도 이것까지 받아들이고 이걸 공개적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가 지금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로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해결책으로 특임 검사 얘기 나오는데 그 법무부는 그것도 물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저 추미애 장관이 보니까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완강해. 정말 네. 주말에 어디 신문 보니까 막 독하다 표를 쓰는데 네. 양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인데 네. 이 양반 자꾸 보다 보면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 이제 지난 대통령 생각이 자꾸나. 그렇구나. 양반이 좀 반대에서 있는 양반인데 하는 거 보면 점점 꽉 막혀서 무슨 저 벽창호 같아. 이런 거 아닐까요? 왜 그 전에 지금 뭐 검찰 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경찰의 중립성 현 정부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 전에 검찰들은 권력 앞에 결국은 쓰러졌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 저 아까 말씀하신 그 총장 같은 경우도 내가 사임을 하지 명령은 듣겠지만 사임을 하다 이게 자존심 시킨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결국 만약에 전 검사들이 부당하다 들고 일어난 적 없잖아요. 안에 뭐 내부 통신망에 뭐 띄운 적도 없잖아요. 물론 그때 그런 게 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권력에 순응해서 또 살아가는 조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 그랬다고 칠 수 과거에? 있죠. 예.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게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네. 최말단이라 할 수 있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기 보면 구청 같은 데서도 네. 구청장 임기가 4년 아니에요. 예. 뭐 재수 좋은 8년도 하지만 네. 구청장한테 누가 눈치 보느냐? 네. 이제 퇴직할 날 얼마 마지막 승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구청 같으면 네. 고참 사무관들은 눈치를 좀 봐. 서기관으로 제대하면 훨씬 다 유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몇 안 되는 대개 네. 구청에 보면은 저 사무관들은 한 45명에서 5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그 승진해서 서기관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서기관 자리는 대체로 4명 아니면 5명이야. 좁긴 좁다. 네. 네. 그리고 뭐 그 중에 한두 자리는 더군다나 뭐 구청에서 자체 승진도 안 돼. 내려온다는 얘기죠.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서너 자리를 놓고 한 40~50명이 경쟁을 하는 건데 뭐 사실 다 하진 않지. 그 연차도 좀 되고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한 3~4대 1은 되는 거예요. 한 그러게요. 자리마다. 뭐 더한데 10대 1도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구청장한테 눈치를 보지. 속은 아니야. 속은 충성심은 없는데 겉으로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해. 네. 왜냐면 나머지는 별 관심 없어. 더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네. 눈치 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 네. 하위직으로 갈수록 뭐 내가 뭐 저 사람하고 맞대면 해가지고 보고할 정도 되면 저 구청장이 그때 뭐 어디 뭐 망우리가 있을지 어디 갔을지 알게 모르는 알게 뭐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 눈치 안 봐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한, 자기의 욕심과 관련된 사람들은 권력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승진에 초연한 사람은 구청장이 뭐라 그래도 그냥 너 뭐라 해라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러면 안 되지, 조직이니까. 자, 좀 예민하게 말하면 자기 욕심이 권력 앞에 수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권력을 욕심. 맛본 사람이 더 큰 권력 앞에 수그리게 돼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아무리 승진에 목매도 구청장이 부당한 짓이하면은 요즘에는 그렇게 대놓고 잘 안 해. 시대가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네. 제일 뭘 더 큰 거는 부당한 짓이했다가 해임이나 파면되면 연금이 날라가요. 공무원 사실 그것 때문에 날아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는 뇌물 사건이 잘 안 생기는 게 그 네. 뇌물 뭐 예를 들어 뭐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서 쓰면 당장은 좋겠지. 네. 근데 그랬다가 연금이 날아가는 파면 처분 받으면 그런 액수로만 따져도 그게 몇 억이 날아가는 그렇죠. 건데 그 정도 보상도 안 될 뿐더러 명예도 손상이 되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약간 정신 나간 친구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친해서 이건 뇌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다 보면 되는 경우 아니면은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뭐 돈 뭐 달라고 그래라 뭐 주문 받고 이런 게 흔치 않은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자기 자리에 대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이해 득실 그다음에 자기 직분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이 정부가 있을 때 내가 좀 뭐 승진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좀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가는 길도 같고 생각도 같아서 이 정부의 성공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이것도 좋고 여기까지 해도 괜찮고 뭐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사들도 의견이 모아지면 그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 조금 그 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복잡해야 되는 게 뭐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검사들이라서 지금 윤석열 총장 하시는 거에 다 동의하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아니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 그 얘기한 대로 절반 정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우리 총장이 지금 탄압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그렇겠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솔직히 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상상력인데 야 그렇게 한동훈만 끼고 돌더니 거 봐라 한동훈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지 않냐 하는 식으로 좀 약간 왜냐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경쟁했던 사람도 내부 있을 있겠죠. 거거든. 예. 뭐 그런 식으로 아는 안대로 복잡할 거예요. 하지만 그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우리 검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좀 너무 과다라는 인식이 좀 그쪽으로 정리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3일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4일날 그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장애 메시지를 발송을 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분위기를 읽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그 분위기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 검사장 회의 내용이 아마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장관한테도 보고가 됐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리고 뭐 법무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나 뭐 법무부 무슨 간부들이 허수아비들이 아닌데 다 뭐 검찰에 자기 선후배들 다 있고 뭐 친분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다 됐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알았을 거고 회의 전에도 이미 알았을 수도 있고 현재 진행된 것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던진 거죠. 뭐 표현으로 보면 누구는 좀 그 윤석열 총장에게 하는 것보다는 순하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본인은 지금 하나도 안 바꾸고 있는 거고 누구는 또 거기 안에 그 글 안에 뭐가 숨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인사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7월 이달 인사철이고 인사를 해가지고 약간 잘 생각해라 올바른 길로 가라라는 게 그런 뜻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권 없는 저기 대검이나 뭐 이렇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응원문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조국 최강욱 참 이게 옛날 이조 시대 때 뭐 임금단위 조국 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출연을 해서 임의교구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그 검사장회 같아요. 임의교구에 불과한 검사장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요.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절대적 응원문인데요. 응원이 될지
반대로 회방이 될지는 좀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지금 뭐 사람들이 볼 때 조국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맞는 말이야. 맞아. 네. 저렇게 생각한 걸 왜 못했지라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뭐 그랬다는 건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네. 낄끼 빠빠라고 낄 때 끼고 뭐 이런 얘기죠. 빠질 때 빠지라는 얘기인데 그 네. 자기 제자들이고 후배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소리 왜 야. 하겠어요? 본인이 서울대에서 나온 얘기인데. 서울대에서 어. 그 스누 라이프라 뭐 그런 데라는데 예. 본인은 지금 급한 거지. 본인은 당장 그 뭐 재판 중이기도 하고 재판과 상관없이 역사에 남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도 저 그 재판 중인 사안이 무슨 예. 뭐 정치범도 아니고 무슨 뭐 자기의 그 신념이나 양심과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닐 말로 무슨 하다못해 저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트려도 이게 자기들이 내세운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종교적 신념이고, 그렇죠. 소신도 우리 있고. 뭐 예. 민족에 대한 거고 이쪽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테러리스트이지만 이쪽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민족적, 종교적, 무슨적 어떤 신념,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렇다고 뭐 테러 용납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금융 비리가 이 의혹을 학사 지금. 비리, 예. 사실 이게 잡범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게 예. 뭐 어떤 식이든 되든지 간에 그 사안 자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그 혐의를 몰고 기소해서 재판을 몰고는 검찰이 이상한 데란 얘기를 해서 그쪽의 권위를 무너져야지 본인의 여지가 생기는, 그러니까 필사적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 근데 이제 서울대는 가끔 재미난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네네. 가장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선배? 부끄러운 선배? 부끄러운 동문이죠. 요번에 1등 하셨더만 조국.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1등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뭐 진짜 꼴찌는 윤석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그 격을 얘기하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예. 본인은 뭐 단호함을 보인다 하지만은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갑자기 한참 어렸을 때 보던 그 무협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뭐 무협지가 너무 요즘 젊은 사람한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뭐 최근에 보이는 무슨 중국 영화들만 네. 보더라도 저는 그 최근 몇 년 전에 그 누구냐 왕가희 감독 그 일대종사라는 네. 연문을 예.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영화도 뭐 하는데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나는 거기서 보면 뭘 느냐면은 그 지나간 시대의 고수들의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 고수들은 싸움도 잘하지만 정말 무술도 고수지만 그 자기하고 맞서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네. 예우도 고수야.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거, 그 사람들은 말도 멋있게 해요. 막 쌍말이나 욕하지 않아. 그리고 막 네. 상대방에 대한 증오의 말을 하지 않아요. 네. 나와 싸우고 둘 중에 하나는 쓰러져야 되고 누구는 가로놓고 누구는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쓰러진 자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모멸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라면 할 거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고수들은 네. 실력 테크닉만 고수가 아니에요. 인간이 좀 고수가 돼야 돼. 그리고 보면 반면에 무협지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무협지에 보면 고수가 나오고 하수가 나오죠. 그렇지. 하수들은 말만 해. 네. 말만 정말 할 수 없는 막 이렇게 욕 막. 우리 저거 봤잖아. 그 저 몇 년 전 우리 영화 그 평양성. 네, 평양성. 봤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신라하고 고구려 군사들끼리 나와가지고 네. 막 욕짓거리 싸우는 거 봤지. 그렇죠. 예. 그 시기라. 그거는 누가 하냐? 제일 하급들이 하는 거예요. 장군들은 최소한 장군이라 욕하고 싶지 않겠어요. 욕하고 싶을 때 욕하지 않는 게 어른인 거고 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수가 얕아. 그 얕은 수로 막 해서 증오의 단어와 경멸의 표현으로 상대방을 낮추면 내가 올라가냐고. 사람들이 바보냐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우리가 저 뭐 유럽이나 미국 정치할 때 보면 그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저속한 표현으로 받아친 사람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 말을 오히려 고상하거나 뭐 고상하다 표현도 그렇다. 이게 좀 다르게 돌려서
위트 있게 받아치는 분들을 막 책에 써놓잖아. 이거 좀 보고 배우라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크게 없어요. 응? 너무 쪼개고 자르면서 너무 그 무협지 그 하수들 되게 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 죽거나 사라지는 그 하수들이 쓰는 막말과 증오의 표현과 경멸의 단어를 가지고 막 남발하는데 사실 주말에 이 싸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싸움에 동원되는 단어의 수준과 사고의 깊이를 보고 절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장관의 수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교수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사실. 그 기왕 응원군 얘기 나왔으니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얘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모여 지휘를 수용할 건지 말지 논의해 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건 뭐 제가 보기엔 그 얘기 누가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라도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저라도 읽어드렸고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일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니야. 그래도 이 얘기 한마디. 최강욱 대표 같은 얘기는 사실은 뭐 그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하나만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 법에 정해진 그 공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면 의견을 내면 안 되나? 그건 아니죠. 그럼 광화문에 모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야? 그 광화문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거를 국정에 참여하거나 그거에 받아서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하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법률 어디에 없죠. 규정돼 있어요? 없는데 받아들였잖아. 축법민심은. 그렇죠. 절차가 있고 규정된 그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하는 거는 그냥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거. 이건 비상한 거잖아요. 비상한 거고 물론 국민 전체의 의견은 그런 선거 방식도 통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국민의 저항권이에요. 물론 이거는 검찰의 저항권은 아닌데 검찰 전체의 이런 비상한 상황에 특별한 경우잖아. 그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가 내려온 게 지금 역사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이게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하지만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이런 특별한 경우에 그거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1대1로 공문을 주고받아서 결정되는 게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내가 총장으로 있는 시기에 벌어진 얘기를 하지만 이건 그래도 나머지 우리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은 건데 그게 사전에 그 어떤 법령이나 이런 데 규정되지 않다고 해서 그게 나온 얘기가 의미가 없다라든지 그게 무슨 역모라든지 이거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다 이거지. 존중을 해야지. 존중.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다 존중하라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임명한 검사들의 의견을 대한민국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거에 대해서 그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나는 정당의 대표가 무슨 의미가 없고 뭐 이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전에 검사장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비상설 조직이었고요. 여하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목으로 뽑았습니다만은 답이 안 나오면 대통령이 개입할까요?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이 사태는 지금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끝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얘기해도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을 논란하게 할 방법이 없어. 최강욱 대표 아무 권한도 없어. 누구도 권한이 없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해임한다 하시지 않더라도 그 뭐 어떤 식이든 간접적이더라도 임명권자의 뜻이 밝혀지면 물러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 아무리 떠들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월권이야. 장관이 지금 장관도 자기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 임명권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상관없는 뭐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건 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했으면 벗어났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권한이라는 게 결국은 뭐 윤 총장이 어떻게 나오든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그 정치적 득실면에서 유리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이 약간 빠질 수도 있죠. 자, 지금 정면 충돌에서 이제 두 분 간의 해결점은 안 보이는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논제로 다뤄봤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네, 지금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